자, 세 번째 이야기. 자, 10년의 회사 생활을 돌리고 싶습니다. 10년의 회사 생활. 이상하네. 회사 생활을 왜 돌리고 싶지? 10년의 회사 생활. 나는 어렸을 때 유년기 시절 돌리고 싶어도 회사를 돌리고 싶진 않은데. 네,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년의 회사 생활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건 고민 사연입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은행 빚도 있고 하지만 차츰 좋아지더니 건물도 가지게 되고 나아졌지만 직원들의 급여는 사실 많이 모자랐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이 회사 사원들이 모두 이 회사가 첫 직장이라 다른 곳과 비교할 수도 없었고 급여 인상에 관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그냥 통보 끝이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 통보하고 사인하는 것으로 끝이지만요. 몇 년 전에는 사장님이 직원과 싸워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전원 연봉 동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캐드 일을 하며 10년 다녔는데 연봉이 3천만 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다들 남아있을까요? 처음에는 첫 직장이라 다른 직장 가는 것이 무섭고 또다시 배워가는 과정이 힘들어 나가지 못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다른 직장 가기에는 힘들어서 연봉이 작아도 계속 안주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유는 돈보다는 사람에게 서운해서입니다. 10년을 일을 했는데 부서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네요. 저 포함 4명. 타 부서에서는 왜 그런 대접받냐고 나 같으면 벌써 그만뒀다고 이런 말을 건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유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중 충돌 사고로 제가 가운데 차량이며 앞뒤 범퍼 다 날라오고 차량 문이 안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죠. 원래 3일 정도는 회사에서는 생각했었나봐요. 그런데 긴장이 풀리면서 목도 허리도 아파오더군요. 두통까지. 병원에서도 조금 더 있어 보자고 하셔서 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땜시 5일 입원, 차후 퇴근 후 병원 가는 것도 뭐라고 하면 깨짐. 예전에 내 기억 보는 것 같네. 아, 김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회사 점심시간에 저희 부서 대빵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일만 하다 죽겠는데 목구덩이 끌어다가 앉혀서 일 시켜야 되는데 참 많이 화가 났어요. 내가 10년을 일을 했는데 고작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리고 사실 대빵이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나한테 괜찮냐라는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지. 황당하게 왜 더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라는 말이 나 듣고 있지? 그리고 나 병원에 있는 동안 회사에서의 일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네. 이번 첫날 프로젝트 특권 들어온 그냥 방치. 야근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역시 와서 일하는 소리군. 사고 나기 전에 3주간 혼자 야근하고 그날 처음으로 일찍 퇴근한 날 사고 났거든요. 왜 혼자 야근하냐고요? 다들 옛날에 야근을 많이 해서 몸들이 안 좋아서 야근까지 하면 다음날 힘들다고 하시네요. 남 아픈 것보다 자기들한테 일이 돌아오는 것이 더 싫은가 봐요. 사실 제가 호구인 거죠. PS 전문직 어떤 특정한 부분에 높은 정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직업이 캐드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수정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프다. 내가 여기 현실을 알아서 너무 아프네요. 일단 이게 여러분들 아실 게 있어. 제가 이거 글 퍼왔는데 댓글에 어느 거 적혔다고. 아니 어떻게 캐드 따위가 어떻게 전문직이라 할 수 있지? 제가 팩트 폭력을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근데 그 말 듣고 좀 빡쳤어 내가. 댓글 그 퍼왔을 때 네이트판에서 퍼왔는데 댓글 거 빡쳤어. 아니 어떻게 이따위 일 가지고 캐드 일 가지고 전문직이라 할 수 있지? 아니 전문직이라면 최소 연봉이 7천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사자도 아니고 캐드 이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바라보는 거 뭐가 대단하다고 전문직으로 하는 거지? 누를 못해서 못하나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하면 전문가 아닌가? 그걸 전문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야, 니는 뭐 엄청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일을 그렇게 한 곳에 못 붙어 있나? 어? 그럼 자기는 뭐 일을 뭐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10년 동안 한 적이 있나? 한 적도 없으면서 뭐 전문직이니 뭐 아마추어니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졸라 웃긴 게 여러분들 글 쓰는 댓글 달는 사람 중에 어? 댓글 달는 사람 중에 일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일한 사람 있냐고. 어? 있냐고. 없어요. 거의 없어. 한 분야에 10년 이상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아닌 이상, 안정적인 기업이 아닌 이상, 한 분야에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같은 파트를 쭉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을 떠나서, 어? 돈을 떠나서 말이죠. 어? 이 돌대가리야. 예,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돌대가리 많아서. 참 이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이 왜 이분이 이렇게밖에 대우를 받을 수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소기업이 근데 이분 다니는 중소기업은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 약간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설계 직원을 4명 이상 고용하면 직원이 한 40명, 50명 정도 돼야 돼요. 중소기업이 한 시민 10명 정도 돼도 캐드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 된다면 캐드 설계팀이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으면 다른 팀도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직까지 포함시키고 하면 영업까지 포함시키고 영업도 있을 거야 아마. 영업, 설계, 공무, 전기, 생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숫자지만 그럼 한 50명 정도 되지 않는 약간 적당한 크게 중소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분들이 10년 동안 일을 했지만 3천이 안 돼? 한 3천 얼마라고 했지? 일단 연봉을 못 받는 이유가 캐드 쪽에 그러니까 캐드 뭐라고 해야지? 캐드원이라고 하죠. 캐드원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조소기업에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캐드 하면 뭐 가장 잘 되면 뭘 것 같아요? 어? 캐드로 저가 캐드를 했었어 캐드. 나 이 현실을 알고 안 했어. 이 현실을 알고. 저도 캐드를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오토캐드를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캐드로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중소기업밖에 없어요. 특히 오토캐드만 할 줄 안다면. 대기업 못 갑니다. 대기업 나오려면 공대도 나와야 돼요. 공대도 나와야 되고 대기업 가려면 최소 못해도 카티아나 유지 정도는 해야 돼. 그것도 4년 동안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 가려면 대기업 중견기업 가려 설계팀 가야 되는데 거기는 4년제만 써요. 그때 문턱을 못 밟죠. 스펙도 엄청 좋아야 돼. 설계팀 가려면. 캐드 다루는 것도 중상급으로 다뤄야 돼요. 오토캐드만 다루고 가지고 그런 데는 아예 발도 못 들이는. 그럼 어디 가냐? 조소기업만 가는 거예요. 조소기업 가면 설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왜냐? 뭔가 장비 같은 거 만드는 게 있으면 거기서 캐드원이 한 명 있어야 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장비를 만들 때 설계 단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니 외주를 줘야 되는 거 그거를 캐드원이 보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는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은 요거 우리가 만드는 거라 이제 빨간색 별표는 적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외주 보내는 거죠. 쪼매난 거 우리가 못 만드니까 옆에 공장 뭐 외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외주 보내고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빨리 줘가지고 작업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캐드원 역할이에요. 조소기업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캐드원이 갈 수 있는 분 조소기업 한정이야. 조소기업의 형편이 넉넉한 데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자 캐드원이 대접 못 받는 이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캐드원의 상당수가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남자로 채워졌으면 임금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남자는 적어도 캐드를 하면 현장에도 같이 시킬 수 있습니다. 납품도 보낼 수 있고요. 근데 여자는 그냥 캐드만 시켜야 돼요. 사무실 캐드 말고는 다른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캐드 한다고 들어왔는데 캐드만 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막 사상도 해야 되고 납품 말고 납품도 가야 되고 차에 실어가지고 나는 그 뭐지? 그 단돌이라고 하죠. 그것도 한번 생각나서 처음 해보고 그거 웹도 씌우고 막 포장해가지고 막 아이템 나누고 빨리 내 거 하고 남자는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자는 이걸 못 하잖아요. 여자는 이거밖에 캐드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전문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죠.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좀 많이 치명적입니다. 현장에서 겪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실 중소기업 사무실 가면 그 여자 직원 한 명씩 꼭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도 뭐 주변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설계 직원 한 어떻게 해도 켜져 있는 사람은 여자 사무실 한 명씩 있어요, 뭐, 보통. 이게 좀 안 좋긴 해요.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급여가 짜요. 여러분들 캐드원으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만약에 캐드로 들어가면 월급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월급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김따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 수준 받을 거예요. 한 150에서 지금 급여 올랐으니까 한 160에서 한 170. 딱 이 정도. 어, 아마 최저시급 기준으로 할 거예요. 150 되겠다. 최저시급에 거의 삐까칠 거야 아마. 근데 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급여가 거의 한 10년 전에 급여하고 이 급여하고 지금 차이가 없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최저시급 얼마나 많이 올렸어요? 배 이상 올랐잖아. 10년 동안 최저시급은 배 이상 올랐는데 이분들 사무실의 직원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이분들이 대접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 가능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게 크죠 이게.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 어, 만약 이분이 뭐 나가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생각보다. 왜냐? 캐드 학원 많고 그 직업 훈련학교에서 캐드 상당히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초급 정도만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중소기업 가면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욕 먹으면서 배우면 되니까 어, 대체 가능한 거죠 이게 충분히. 건우님이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거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나간다면 사람 못 구해가지고 안다 이게 아니라 구할 수 있어요. 중견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니까. 중견기업은 4년제잖아 4년제. 중견기업이 캐드 뽑을 때 상당히 까다롭게 봐요. 일단 공대 출신, 공학도 출신이어야잖아. 공학도 출신에다가 4년제 나와야 되고 학점 3.0 이상의 캐드 오토캐드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유지랑 카티아까지 같이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중견기업 같은 게 부품을 만드는 건데 3D 프로그램 그거 구현해가지고 특히 카티아를 무조건 해야 될걸요 아마. 아니 그게 중소기업은 저 정도 돼요. 어느 파트건 신입사원 연봉이 저 정도 돼. 공득 2년제요. 운이 좋았네요. 운이 좋았네요. 3D를 무조건 구현해야 돼요. 3D 구현해야 되고. 그 2년제가 들어가려면 학점이나 이런 게 좀 좋아야 될걸요. 아마 자격증하고. 그리고 이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직이라 뭐 연장 수당, 뭐 특훈 수당 이런 거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남자분이 중견기업은 왜 3D를 할 줄 알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견기업은 제품이 완성되기 이전에 완성되기 직전의 모습을 3D 형상화해가지고 그걸 구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기계를 보통 보면 회사들 중소기업 회사들은 철판을 절단하고 자르거나 아니면 보통 기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도면을 받아오면 되는데 중소기업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보통 부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아 같은 거 이런 거는 3D로 구현해가지고 미리 봐야 돼 우리가 나오기 그러니까 형상화된 모습을 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움직임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3D까지 할 줄 아는 건 3차원만 가능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중견기업 가면 중견기업 가면 그 다 돼 있어요. 맞죠? 이거 딱 그러니까 뭐 부품 만들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뭐 오차 범위, 위험 범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일하는 게 좀 다르죠. 아, 근데 제가 어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이 직원들이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이 부서의 대빵이나 이 직원들이 설계팀 직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시스템을 알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기도 참 뭐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얘기가 있냐면 저 포함 4명, 4명이 설계팀 4명 직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4명이 같이 일을 도와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각자 살당되는 게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업체가 30곳, 거래처가 30곳이면 각자 뭐 좀 짬밥 높은 선 10개 바르고 그 다음 7개, 6개 이렇게 각자 나눠져요, 거래처가. 그러니까 이게 남의 거 도와주기도 참 뭐한 게 뭐냐 하면 내 거도 바쁜데 남의 거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건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뺄 수도 없어요. 책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설계직을 모르면 저분이 무조건 나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위에 직원이. 근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거래처 하나 받아가지고 각자 나눠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하고 도와주기 아니라 저분들이 맡고 있는 거래처가 다 달라요. 나 봤을 때 거래처 30개, 40개 될 거야. 그런 4명이서 10개씩 맡아서 하는 거겠지. 그럼 각자 스타일, 업체 스타일마다 뭐 치수 이런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잘라주는 범위나. 그거는 그쪽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거래처 안 맡아봤는데 갑자기 사람 없다고 갑자기 맡아봐 불량 나면 이것도 누가 책임지냐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친구가 작업한 뭐 그 도면 파일 그리고 뭐 치수 거래처 요청 사이즈
다 이 친구한테 다 데이터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이어받기도 좀 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인계 받아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업체 스타일도 모르니까. 어떤 데는 뭐 가공치에서 뭐 5mm 남겨주세요. 어떤 데는 뭐 타이트하게 잘라주세요.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중소기업이. 입맛이 정말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맛이 정말 까다롭다니까. 누구는 잘라라, 누구는 딱 맞게 잘라라, 누구는 여유 부분 남겨달라. 어?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뭐, 뭐 레이저 절단을 하면 남는 철판 우리한테 갖다 달라. 아니면 남는 철판 당신들 해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수인계 사항이. 그래서 막 왜 갖다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철판 자르고 나면 그 남은 찌꺼기 있죠. 그거 팔아가지고 고철로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거 몇 푼 아껴가지고 돈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납품할 때 그것도 같이 좀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람들이 입맛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입맛이 존나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다들 입맛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철판 있는 그대로 가져와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철판 잘라놓은 거, 그 남은 거 철제 실어서 같이 가져오라.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팔레트 실어가지고 가져와라. 아니면 또 어떤 사장은 아이템 품목별로 따로따로 포장해가지고 렉 감아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따로따로 포장해달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러면 막 전화가지고 노발대발 하는 거지, 막, 이 새끼야. 아,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냐 하면서, 아싸, 이제, 다음부터 일 안 줘야겠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진짜로. 아무튼.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아마 이분이 나이가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되돌리기에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돌리려면 1년이나 2년 때 그때 돌렸어야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사실 10년 동안 한 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안 좋아했다는 거는. 물론 온 김에 말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치죠.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이 일의 생리 자체가 어쩔 수 없다. 이미 이 일을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 거 줄기차게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실이 이런데 제가 캐드원이 대접 못 받는 이유 현실이 이런데 음, 진짜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나도 좀 마음이 아픈데 참 중소기업은 제가 나올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렇게 차이 어떻게 달라지지가 않냐 여기는 하루 단위로 이렇게 납품하다고 납기 존나 쪼고 아유 참 같이 일하는 직원들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해라. 혹시라도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뭐 직원들이 뭘 하겠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일만 생각하세요. 내일만 뭐 직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각자 따로 맡아서 일을 할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본인만 생각하세요. 어. 그리고 어 누가 뭐라 해도 한 분야를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면 전문가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야를 쉬지 않고 10년 동안 안 쉬고 꾸준히 해왔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죠? 돈을 떠나서, 수입을 떠나서.
전문가 맞죠, 맞죠? 단지 그 처우가 좀 나쁠 뿐이지. 어. 그래서 물론 후회 많이 되시겠죠. 어. 근데 님이 이 일이 이렇다는 거를 그 10년 동안 겪으면서 모르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맞죠? 별의별 거 다 겪어봤을 텐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일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잖아. 지금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나이도 꽉 찼고. 이 일 말고 또 손에 맞는 것도 없고. 이 일이 손에 맞은, 님 나름대로는 어떻게 손에 맞으니까 10년 동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직원들이 뭐 노발대발 하더라도 그냥 본인만 생각하세요. 본인만 생각하시고, 어, 그리고 이 일의 어떤 전문가를 생각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게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젊으면 뭐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10년 동안 했으면 이제 젊지도 않잖아요. 나이도 꽉 찼을 텐데 어, 같이 일하는 직원들 생각하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세요.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일만 똑바로 하면 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네, 정말 존경스럽고 어, 중소기업의 어쩔 수 없는 생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고민 사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교통사고 나신 건 몸조리 잘 하시고 현업에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